원장님, 제가 그동안 너무 궁금했던 치과에서 엑스레이 보는 방법인데요. 또 오늘 알려주신다고 하셔가지고 좀 간단하게 알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좋습니다. 일단은 치아 정상 구조가 엑스레이에서 어떻게 보이는지 아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정상 구조를 알면은 이제 비정상이 이상해 보이겠죠? 그 정도로 아시면 크게 무리 없으실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 엑스레이를 보면은 치아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거의 다 알 수 있는 건가요? 거의 대부분 알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일단은 엑스레이를 찍는 건 경조직을 보겠다라는 이야기거든요. 연조직, 그러니까 살, 근육 이런 거는 엑스레이 잘 안 보여요. 뼈나 치아가 엑스레이 잘 보입니다. 근데 이제 치과는 치아를 보는 것이니까 엑스레이를 많이 찍게 되죠. 그래서 뭐 혀에 문제가 있다거나 볼이나 이렇게 연조직에 문제가 있으면 엑스레이는 볼 수 없고, 그다음에 턱뼈, 치아 이렇게 경조직에 문제가 있는 경우는 엑스레이로 다 확인이 가능합니다. 아, 근데 치과에 실제로 가보면 이제 엑스레이 얘기를 길게 설명해 주시는 곳은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원장님은 실제로 설명을 많이 해주시는 편이신가요? 저 같은 경우는 엑스레이를 띄워놓고 엑스레이에서 환자분들이랑 문제점을 보여드리면서 설명하는 게 더 편하기 때문에 저는 좀 띄워놓고 설명드리는 편이거든요. 여기가 중치인 거고 여기는 뭐 잇몸이 조금 문제가 있고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엑스레이에서 뭘 보는지에 대해서 좀 전에 말씀해 주셨고, 엑스레이 보면서 약간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 기본적인 것들을 네네. 자, 일단 어떤 분의 엑스레이를 가져왔어요. 사실 이 엑스레이가 파노라마 엑스레이라고 부르는데, 사람의 턱이 이렇게 곡선이잖아요. 이렇게 돌아가면서 촬영을 한 다음에 평면으로 쫙 핀 거예요. 파노라믹 촬영이라고 하고 파노라마 엑스레이라고 부릅니다. 아이폰에서 파노라마 이거 촬영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3차원적 구조를 평면화 시켰기 때문에 사실 좀 왜곡되는 부분들이 있긴 해요. 잘 왜곡되는 부분들이 앞니 쪽이 조금 잘 왜곡이 되고, 필요한 경우는 이런 파노라마 말고도 작은 엑스레이, 여기 이런 딱 그 특정 부위만 더 자세히 볼 수 있는 엑스레이를 더 추가로 찍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일단 이 엑스레이는 이제 전체적으로 조금 볼 수 있기 때문에 치과에서 많이 선호하죠. 여기서는 턱관절, 턱뼈도 다 볼 수 있고요. 여기는 코예요. 이거는 이제 상악동이라고 코 옆에 빈 공기주머니가 있어요. 뺨 속에 있어요. 여기 광대뼈. 그리고 이 아래 턱뼈 안에 지나가는 신경이 있고, 굵게 관처럼 생긴 게 이게 신경이에요. 신경도 보이는 건가요? 신경이 보인다기보다 신경이 지나가는 이 뼈 안에 있는 통로가 보이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치아를 보겠습니다. 이제 어금니죠. 치아가 이제 크게 이제 눈으로 보기에 세 가지 구조로 돼 있는데, 제일 겉에 하얀 거, 이게 이제 치아 갑옷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일 단단한 부분. 이건 이제 뼈보다 단단하죠. 이게 에나멜 혹은 범낭질이라고 부르는 부분이에요. 건강할 때는 이렇게 좀 하얗게 보여요. 원래 엑스레이에서는 경조직이 단단할수록 더 하얗게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 밑에 약간 회색 부분, 이게 상아질이에요. 그래서 이 에나멜 범낭질보다는 조금 무르기 때문에 회색으로 보이고, 이 가운데 심지처럼 들어가 있는 게 이제 치수. 뼈에는 골수가 있고 치아에는 치수가 있습니다. 뭐 편하게 신경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신경도 있고 혈관도 있고 치아에 영양분을 공급해주는 조직이에요. 그래서 치아가 살아있는 조직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이고, 이제 건강한 치아는 연속성이 끊어져 있지 않은가를 보시면 돼요. 괜찮죠? 이 정도면 괜찮다고 할 수 있습니다. 페인데가 없거나 이런 걸 보시는 건가요? 이제 비정상 치아를 보면 이제 확 느껴지실 거예요. 일단 정상 치아를 눈에다 담아두세요. 여러분 여기 살짝 연속성 깨졌거든요? 보이세요? 이런 거는 충치일 거예요. 충치고요. 살짝 썩기 시작한 거죠. 이런 식으로 연속성이 끊어진 문제가 있다. 그러면 우리 충치가 있는 사진 한번 볼까요? 좀 어때 보여요? 오, 약간 색깔이 좀 들쭉날쭉한 것 같아요. 뭔가 막 되게 하얀 것도 있고, 이렇게 엄청 하얀 거 있죠? 이거는 보철이에요, 보철. 씌운 거, 크라운. 여기 뿌리까지 하얗게 돼 있죠. 이게 신경치료를 한 상태예요. 이 치아의 심지를요, 여기 치수 있죠? 치수를 싹 제거를 하고 깨끗이 한 다음에 이제 치과 재료로 채워 놓은 거예요. 그럼 이제 치아가 많이 썩은 경우에 이렇게 하죠. 자, 이 위에 있는 치아 볼게요. 뭔가 굉장히 파괴되어 있죠. 이렇게 연속성이 깨지면 안 되는데, 이게 뭔가 많이 파괴되어 있는 거, 이게 충치입니다. 그냥 딱 봐도 파먹혔죠. 여기도 보면은 파먹힌 치아 여기 또 있죠. 많이 썩었고요. 요거는 신경치료는 했는데 요 크라운을 아직 안 씌운 상태. 그다음에 요 위에 있는 치아 보면은 요 뭔가 하얀 게 부분적으로 있고, 여기 보면 뭔가 여기 까맣게 연속성이 끊어졌다, 그죠? 요거 충치고요. 요거는 보철물이에요. 금으로 하신 걸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떼운 거죠. 이제 아마 아말감일 거예요, 이거는.
요거는 아마 이제 이것도 금일 거고. 그러면 그 재료에 대해서는 어떻게 추측을 하시나요? 그거는 이제 나는 치과의사니까 그냥 이게 생긴 모양 보면 이렇게 깎아놨으면 뭐 골드로 했겠지 뭐 이런 거 이렇게 보이는 거고요. 근데 옆으로 누워있는 이도 있네요. 네, 요거는 사랑니고요. 사랑니가 옆으로 누워있어요. 이렇게 누워있는 사랑니는 좀 빼셔야 되는 사랑니에 해당이 됩니다. 제가 나중에 설명드릴 건데 안 빼도 되는 사랑니도 있어요. 또 다른 충치 있는 분 볼까요? 이분 뭔가 좀 더 심하다, 그죠? 앞니도 뭔가 여기 검고 모양이 좀 이상하죠? 근데 이제 어금니 쪽을 보면 이건 뭘까요? 머리가 썩다 뿌리만 남은 거예요. 빨리 빼야 되는 상태고, 여기 사랑니도 여기다 머리가 있었을 텐데 많이 썩어가지고 머리가 없어졌고요. 여기도 이렇게 찌글 이렇게 녀석도 깨진 거, 이것도 충치가 있는 거고, 이것도 충치가 많이 있네요. 보면 이거 조금 특이한 게 여기 씌웠어요. 크라운을 했어요. 여기 신경치료를 했어요. 뿌리 끝에 뭔가 까만 그림자 같은 게 있어요. 이거는 이제 뿌리 끝에 생긴 염증이에요. 이게 신경치료를 하기 전에는 더 컸는데 신경치료를 하고 나서 이렇게 줄어든 걸 수도 있고요. 아니면 신경치료를 하고 나서 이렇게 생겼을 수도 있어요. 그거는 지금 상태로는 제가 알 수는 없고, 그래서 신경치료를 한 이후에 이렇게 뿌리 끝에 염증이 있는 경우를 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엑스레이에 안 찍히는, 안 보이는 충치도 있나요? 엑스레이 안 보이는 충치도 있어요. 말 그대로 안 보입니다. 왜 안 보이냐면 치아는 경조직, 되게 석회화된 조직이잖아요. 이 석회화된 상태가 손상이 되면 이렇게 까맣게 보이거든요. 썩으면 까맣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석회화되어 있지 않는 조직은 까맣게 보이겠죠. 그리고 충치가 있긴 있는데 이런 치아의 석회화된 정도를 손상시키는 정도까지는 아닌 얕은 충치. 그러니까 얕은 충치는 안 보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잇몸병, 이제 치주염 같은 경우는 어떻게 그래요. 되나요? 네, 잇몸뼈. 차이점이 느껴지세요? 잇몸뼈가 치아를 잘 잡고 있어야 되는데 잇몸뼈가 이게 뼈거든요? 여기 뼈인데 여기 보면 여기 끝에밖에 안 잡고 있네요. 여기가 없네? 이렇게 차 있어야 될 것 같지 않아요? 이렇게? 그렇죠. 제가 아까 연속성 얘기했잖아요. 뼈가 이렇게 오면 이렇게 있어야 될 것 같잖아요. 이렇게. 또 이 치아 볼게요. 여기 쑥 이렇게 올라갔죠. 이렇게 동동 떠 있는 거예요, 얘는. 그냥 사실 이렇게 탁 하면은 빠지는 정도까지 얘는 안 좋은 거고, 얘도 이렇게 보면은 거의 뿌리 끝까지 다 뼈가 녹아있고, 많이 녹았죠. 이게 굉장히 심한 치주염이고요. 치열이 고르게 있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삐뚤삐뚤해지는 거예요. 치아를 잡아주고 있는 뼈가 녹아내려서 이제 치아가 힘이 없으니까 당연히 이렇게 삐뚤삐뚤해질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뭘까요? 요거는 조금 마일드한데, 요거는 뿌리에 염증이 있으신 분들? 뭔가 동그란 게 있죠? 이게 까마면 안에 뼈가 녹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안에 이 석회화된 게 빠진 거예요. 여기는 다른 무언가로 채워져 있을 거예요. 이 염증이에요, 염증. 이거는 이제 여기 치수. 우리가 신경이라고 또 부르는 이 치수가 뭐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는데 죽었어요. 죽은 조직이니까 내 몸이 아니잖아요, 이제. 어떻게 보면 썩은 조직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 몸의 뼈가 너랑 같이 있고 싶지 않아. 뒤로 물러나는 거죠. 아니 너는 내 몸이 아니 저리가 너 누구야 이렇게 밀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염증이 생기는 거고, 여기는 막 면역세포들 백혈구가 와서 막 싸웁니다. 그럼 뭐가 생겨요? 고름이 생기죠. 고름을 만드는 조직가 육아조직이라고 해요. 육아조직으로 차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신경치료를 하고 치료를 해야 되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우리 빼는 사랑니, 안 빼는 사랑니 이런 것 좀 볼까요? 여기 볼게요, 여기. 사랑니가 누워있어요. 여기 앞에 치아에 머리를 콕 박고 있고, 여기 주변이 뭐야? 까매요. 충치. 맞아, 충치야. 여기도 까맣죠? 그러니까 사랑니도 썩고, 이 앞에 치아도 썩고. 그거 어떻게 해? 이거를 빨리 빼고 얘를 치료해야겠죠. 그래서 이런 사랑니는 빼야 되는 사랑니입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랑니 위에 있는 치아. 어금니가 또 비슷하게 생긴 게 하나, 둘, 세 개가 있죠. 하나, 둘까지는 어금니라고 하고 세 번째를 사랑니라고 하는데, 보통 여기까지는 칫솔이 잘 안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이렇게 약간 이런 형태가 구강내에서 보면은 좀 바깥으로 뻗어져 있을 거예요. 예쁘게 나와 있지 않고. 그래서 두 개를 같이 뺍니다. 이쪽은 빼셨네요. 뺀 자국도 저렇게 보이네요. 뺀 자국도 이렇게 보여요. 더 시간이 오래 지나면 안 보입니다. 이게 빼야 되는 사랑니고, 안 빼는 사랑니 한번 볼까요? 오른쪽에 여기 보면 누워있죠? 근데 뼈도 덮여 있어요. 뼈의 연속성이 끊어지지 않고 쭉 내려와 있죠. 뼈 안에 있는 거예요. 특별히 아프거나 문제가 생기지 않는 한 그냥 평생 이렇게 지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치주염 아까 봤잖아요. 이렇게 엄청 심한 치주염. 이런 분들 다 빼고 임플란트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임플란트는 이런 치주염이 안 생길까요? 임플란트가 염증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 보이시나? 이게 이렇게 녹은 거예요. 이렇게.
나사 밑으로까지요. 이렇게 높은 거야. 그러니까 치아가 동동 떠 있듯 얘네도 동동 떠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 여기 밑에도 보면 뼈가 여기까지 와 있어야 되는데 이 나사산을 덮어줘야 되거든요. 뼈. 이렇게 패여 있죠. 이게 임플란트 주위염이에요. 이분 임플란트 하신 지 굉장히 오래됐을 거예요. 다 옛날 임플란트거든요. 자, 그리고 또 뭘 볼까요? 우리 치석이 보이나? 치석은 좀 잘 봐야 돼요. 원래 치석은요, 엑스레이 상에 보이면 안 돼요. 엑스레이 상에 보이는 정도까지 치석이 있다는 거는 치석이 되게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석이 처음에 생겼을 때 좀 무르거든요. 그러니까 무른 상태에서는 석회화가 덜 됐으니까 엑스레이 안 보여요. 까맣게 보이기 때문에. 근데 이게 석회화가 점점 될수록 연식이 있는 치석이라는 얘기고, 그러면 치석 주위로 치석이 더 많이 있다는 얘기고, 치석이 많이 있다라는 얘기라고 될 수 있어요. 그 사이에 뭔가 이게 뭐가 있어. 여기 보여요? 이게 치석이에요. 이거를 구강 내에서는 이게 어떻게 보이냐면요, 이렇게 보여요. 이게 앞니 안쪽에 이렇게 다 낀 거예요. 이게 다 치석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하냐? 이렇게 제거를 하는 거예요. 보니까 이 여기가 다 빨갛죠. 치석 때문에 염증이 있는 거예요. 이게 스케일링을 하셔야 되는 이유입니다. 근데 이런 분들은 이렇게 해드리면 내 이가 없어졌다고 하시는 분들 있어요. 막 이에 구멍 뚫렸대요. 자기가 원래 판판했는데 여기는 판판하면 안 되는 곳이죠. 네. 되게 많은 걸 볼 수 있네요. 많은 거 볼 수 있죠. 이제 원장님께서 생각하실 때 이 환자들이 엑스레이를 이제 약간이라도 볼 줄 아는 게 낫다고 생각하시나요? 자기가 어디가 잘못됐는지는 아시는 게 좋죠. 물론 저의 설명을 이걸 들었다고 해서 엑스레이 보는 걸 마스터하실 수는 없을 거예요. 이거 듣고 나면은 뭐 이제 다 흘러가서 잊어버리지. 치과 가면 또 생각도 안 나. 뭐. 그리고 또 까맣다고 해서 그게 다 연속성이 끊어졌다거나 치아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닐 수도 있어요. 긴지 아닌지, 충치 맞는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 건 이제 전문가의 몫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게 또 전부는 아니다. 그게 전부라면은 전문가가 존재하지 않겠죠. 네. 그리고 이제 저는 오늘 파노라마 엑스레이 한 가지만 보여드렸는데 부분적으로 보는 엑스레이도 있어요. 다양한 종류의 엑스레이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아마 치과에서 많이 보시는 엑스레이일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엑스레이 보는 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게 전문적인 지식이라고 하기는 좀 어렵죠. 그래도 이제 엑스레이를 봤을 때 내 사진을 봤을 때 뭐 내가 어디가 여기가 문제가 있는 거구나, 이건 괜찮은 거구나, 이제 이 정도로 알 수 있다면 치과에서 설명을 듣는 것도 훨씬 편하실 거고 들을 때 이해도 더 잘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만 숙지하고 가신다면 치과에서 진료받을 때 크게 두려움 없이, 모르면 더 무섭잖아요. 치료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